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상훈입니다.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피로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만성 탈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고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 흡수된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에너지 대사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 무기력하고 피로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자꾸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잠깐 일시적인 각성은 되겠지만 카페인 때문에 결국 수분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반대로 물을 그냥 무조건 많이 마시면 될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물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피부, 인지력 향상,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똑똑한 물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본인은 몇 개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선 입과 혀가 말라서 건조하고요. 갈증이 자꾸 나고 소변량이 줄고 소변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요. 땀의 양도 줄고 피부도 건조하고 쉽게 피곤하고 또는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평소보다 많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이렇게 실신하는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내용들은 비교적 가벼운 탈수 증상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더 심한 탈수 증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분 부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순하게 피부가 점차 건조해지고 발 뒤꿈치가 잘 갈라지고 어지럽고 자꾸 피곤하고 눕고 싶고 갈증도 좀 나고 입과 혀도 말라서 건조하고 땀도 잘 안 나오고 소변량도 줄고 또 특히 소변색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대장 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배변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또 하나는 탈수가 되면 이게 우리 몸에서는 배고픔하고 착각을 해갖고요. 과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짜증도 늘어나고 우울한 이런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수분 부족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피부 노화가 빨라져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도 이렇게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도 또는 호흡도 빨라지고 눈이 우푹 들어가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뭔가 의식을 잃거나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만성 탈수 단계의 경우가 많고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심장순환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피부, 비뇨기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하나 둘씩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 비율이 약 70%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수분은 연령, 성별, 각자의 체성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신생아는 우리 몸의 약 75%가 수분이고요. 청소년은 65%, 여성은 60%, 성인의 남성은 60%, 여성은 55%, 노인 남성은 60%, 여성 50%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는 수분 함량이 약 5% 정도 좀 높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릴 때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죠. 신생아는 75% 정도 되는데 나중에 어르신이 되시면 60에서 50%까지 수분 함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수분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되는 연령대는 언제일까요? 우선은 유아와 노인은 수분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체중 대비했을 때 체표의 표면적이 넓어서 수분이 증발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미숙해서 수분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은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해지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간의 수분 부족은 단순한 갈증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인지장애, 그리고 또한 요로결석, 각종 감염, 변비, 면역력 저하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아나 어르신들만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들도 물의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20대 초반의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수분이 약 1.5%만 부족해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반응도도 떨어지고요. 학습 능력, 기억력, 사고 논리 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LA 어떤 학교에서는 음료 자판기를 교내에서 없애고 물의 섭취량을 늘렸을 때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탄수화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학습 능력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에게 가급적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먹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이어트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요. 물 섭취 후에 10분 뒤에는 대사율이 약 30% 정도가 증가해서 열량 소비를 촉진하기도 해서요. 어떤 임상 연구에서는 비만인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 전에 물 500ml를 섭취한 그룹은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물 섭취로 인한 포만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물만 식전에 충분히 더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kg이 더 감량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은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물만 마셔서 살이 찔 수가 없고요.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허기지고 공복감 같은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식이나 군것질을 해서 살이 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결국 우리 피부 관리는 수분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화두인데요. 피부 노화 예방 및 보습에도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시술을 받더라도 수분 공급이 근본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우리 인체 장기, 심장순환기, 뇌신경계, 소화기, 비뇨기계 등 모든 장기의 유지와 활성화, 이런 생리적인 작용에 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똑똑하게 물 마시는 양과 온도, 시기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입니다. 하루에 마실 물의 양에 대해서는 흔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정확하게는 본인의 체중, 연령, 에너지 소모량 등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르고요. 우선적으로 물의 온도는 너무 찬물보다는 실내 온도와 비슷한 상온의 물이 좋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2020년에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기준을 보면 20대 연령의 남성과 여성의 일일 수분 섭취 권장량은 각각 남성 2.6리터, 여성 2.1리터이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자는 2.1리터, 여자는 1.8리터입니다. 근데 이만큼의 물을 추가적으로 늘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 필요 수분량의 절반 정도는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에는 식사와 음료, 과일 등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으로 마셔야 될 물은 평균적으로 1에서 1.5리터 정도면 되고요. 이것도 한 번에 1리터를 다 마시는 게 아니고요. 200ml 정도 5컵, 즉 1리터 정도를 한두 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나트륨이 줄어드는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의식도 혼미해지고 뇌부종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성분도 없고 흔하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부족해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결국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분 섭취를 내가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콩팥이나 심장 등의 특별한 증상이나 질환이 없고 그리고 특별한 색소가 진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변을 봤을 때 일단은 투명하고 맑지만 어느 정도 약간 옅은 노란색 정도면 적당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소변을 1시간에 한두 번 이상으로 너무 자주 가시고
소변을 막상 또 봤을 때 너무 맑고 투명하기만 한 소변을 계속 자주 본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물을 좀 지나치게 마시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셔갖고 하루의 수분 섭취량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물 섭취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의 냄새가 많이 나고 소변 색깔이 너무 짙어지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물 섭취를 신경을 써서 늘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체온이 보통 36.5도 정도 되는데 우리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이나 또는 실내 온도와 비슷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너무 찬물을 마시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이나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찬물 섭취가 체온 조절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음물이나 찬물 같이 너무 찬 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에 가서 찬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천천히 마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가 돼서 혈액이 상대적으로 끈끈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피를 조금 더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대한 발생을 좀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면 중에 생긴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또 배설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 아침에 자는 동안에 밤새 입속에 많은 세균들이 증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물로 몇 번 가글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더 철저히 하신다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구강세정제를 계속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구강세정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안 내에 있는 좋은 세균까지도 다 제거해버려서 구강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강한 구강세정제를 아침 일찍부터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요. 기상 직후에는 그냥 물로 가볍게 가글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양치질 정도를 하고 물을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너무 또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면 소화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사 전에는 1시간 전 정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에는 식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수분의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 시작 1시간 전에 미리 체중 1kg당 5ml의 물을 마십니다. 만약에 본인 체중이 한 60kg 정도라 그러면 300ml 정도니까요. 본인 체중을 고려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kg이다 그러면 5 정도 곱해서요. 5나 6을 곱해서 250에서 300ml 정도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을 평균적으로 한 180ml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셔갖고 그 용량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중에는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요. 15에서 20분마다 즉 1시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150cc 정도씩 즉 종이컵 하나보다 조금 작은 분량 그 정도를 나눠서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름철과 같이 땀 배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적당한 수준에서 마셔도 되지만 이온 음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또 많이 마시게 되면 칼로리 섭취가 본인도 모르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땀의 배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적절히 드시는 게 좋지만 땀의 배출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굳이 이온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칼로리 소모를 해서 체중을 줄이고 이런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식단을 줄이고 운동을 힘들게 막 해서 칼로리를 섭취를 줄이고 소모를 이제 많이 늘리고 있는데 유음료를 벌컥벌컥 드시게 되면 거기 당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노력이 희석되는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제 마친 후에는 2시간 이내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셔서 운동 중에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요. 이런 수분 섭취는 근육 회복을 돕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의 종류로서는 평상시나 특히 운동 후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아이스 커피,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맥주 그리고 카페인 음료들은 소변으로 또 수분을 빠르게 배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루 필요한 물 섭취량을 계산할 때에도 이런 알코올류나 카페인 제품들은 많이 마셨더라도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물 섭취량 계산할 때는 그냥 빼고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물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밤에 자는 동안에 갈증이 많이 날까 봐 물을 좀 또 많이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자기 직전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밤에 자는 중에 배뇨 신호가 와서 소변 보고 싶어서 밤에 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하지 마시고 낮 시간 동안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활력 있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지는 수분 섭취를 위한 실천 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순으로 아침 기상 후에는 일어나자마자 물로 가볍게 가글을 하고 200ml 정도 너무 차지 않은 물을 마십니다. 즉 종이컵으로 하나 내지 2개 정도 컵의 분량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체중인 경우에는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을 500ml를 미리 천천히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체중이 어떤 부종이나 심장이나 콩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과도한 수분 섭취는 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의를 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운동과 관련해서는 운동 1시간 전에 체중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5ml, 즉 50kg이면 250ml 정도를 미리 1시간 전에 마시고 운동 중에는 150ml 정도를 15분 정도마다 이렇게 나눠 마시고요. 이온 음료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좀 적당량 드셔도 되지만 평소에는 그냥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인지 능력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쉬는 시간마다 자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병 같은 것을 좀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낮에 충분히 드시고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커피, 술, 탄산음료는 수분 섭취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 건강하고 똑똑한 물 마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신 소감이나 기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기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